더하고. 빼고. 더하고. 아, 또 뭐 하시는 걸까? 응? 몇 개? 응?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을 연습해 볼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다고요? 12 빼기 16 더하기 8 빼기 4. 괄호가 없어졌다. 자, 당황하지 말고 괄호가 없는 정수는 일단 양의 부호가 생략된 걸로 보자고. 아,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였지. 그 다음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빼는 수의 부호가 양의 부호에서 음의 부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좋아! 이제 덧셈만으로 이루어진 식이 됐구나. 네. 어디 보자.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으면 좋겠네요. 덧셈식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렇게 이 둘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번엔 잘 묶어서 계산해주면 되죠.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양수는 양수끼리 더하고 음수는 음수끼리 더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의 20 더하기 음의 20이 되니까 답은 0! 딩동댕! 그럼 이번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해볼까? 음의 1.2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0.4 빼기 6분의 1은? 아, 덧셈 뺄셈으로 모자라서 소수 분수까지 섞여 있다니. 침착하게. 일단 생략된 괄호와 양의 부호를 만들어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줘요. 옳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소수는 소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식을 정리해야겠어요. 여기서도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이제 소수는 소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묶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음의 1.2 더하기 양의 0.4는 음의 0.8이고 양의 3분의 5에 음의 6분의 1을 더하면 먼저 3분의 5를 6분의 10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6분의 9. 이걸 다시 약분하면 양의 2분의 3. 힘내. 이제 거의 다 왔어. 소수는 분수로 고쳐주고 분모가 다른 분수는 분모가 같도록 통분해주면 답은 10분의 7. 딩동댕.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정리. 첫째, 괄호가 없으면 양의 부호를 붙여 양수로 바꿔준다. 둘째,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 셋째,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양수끼리, 음수끼리 혹은 분수끼리, 소수끼리 묶어 계산한다. 자, 마지막 보너스 문제.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더하기 7 빼기 8 더하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하기 99 빼기 100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 네? 도대체 숫자를 몇 개나 더하고 빼라는 거예요? 100개?
하지만 오늘 배운 걸 총동원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알았어요. 일단 생략된 괄호와 양의 부호를 만들어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줘요. 이제 어떻게 하죠? 100개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이지. 힌트를 줄게. 수를 잘 묶으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잘 묶으라고요? 결합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죠? 양수와 음수가 계속 번갈아 나오고 절대값은 일씩 일정하게 커지니까 오호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괄호 속의 결과가 음의 1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그럼 음의 1을 몇 개나 더해주게 되는 걸까?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둘씩 짝지은 거니까 50개가 되겠네요. 음의 1을 50번 더하면 음의 50이 답이에요. 딩동댕!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혼합 계산이라도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문제없다. 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는 3월 초잖아요. 3월 초. 그때 쌤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동복을 입고 그리고 뭐 두꺼운 외투를 입어가지고 강당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기하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요, 아마 하복을 입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날씨가 더워졌어요. 쌤도 지금 수업 영상 찍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될 정도예요. 우리 집은 전기 아낀다고 7월 전까지는 에어컨을 안 틀어요. 네, 쌤 집도 그래요. 쌤 집도. 여러분들 많이 더워지면 이제 학교로 더위 대피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덧셈을 공부했죠. 우리가 덧셈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양수를 더할 때, 두 번째로는 음수를 더할 때요. 양수는 여러분들 크다, 커진다, 크게 만드는 수를 더하는 거죠. 크게 만드는 수를 더하니까 양수를 더하면 숫자는 커져요. 근데 음수는 어떻죠? 음수는 작다, 작아지게 만드는 수예요. 작아지게 만드는 수니까 더하면 수는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늘 배우는 뺄셈도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양수를 뺄 때는 어떻게 될까? 음수를 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뺄셈 공부도 지난 덧셈 공부랑 비슷하게 쌤의 이야기로 할 거예요. 쌤의 이야기를 조금 칠판에다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칠판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 뭐 공통점을 찾든 차이점을 찾든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쌤이 옛날 이야기를 할게요. 쌤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게 몇 년 전이야? 쌤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르바이트를 했냐? 쌤이 그때 사고 싶은 게임기가 있었어요. 또 게임이죠, 또 게임. 그때 사고 싶었던 게임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하필 그때 또 빚이 있었어요. 빚이 얼마냐면요, 빚이 2만 원 있었습니다. 빚이 2만 원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빚이 2만 원은 그렇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적을게요. 마이너스 2 일단 적을게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이라 이제 교대를 하는데 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점장님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편의점 점장님이 쌤을 부르면서 저기 봐, 이거 돈이 좀 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카운터기에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좀 부족하단 거예요. 얼마가 부족하냐면은 4만 원이 부족했대요. 근데 쌤은 진짜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어쩌겠어요. 쌤이 일했던 시간에 실수가 났으니까 점장님이 그 4만 원 너가 메꿔야겠다 라고 해서 메꿨죠. 근데 쌤이 메꾸면서 화나죠. 제 잘못이 아니니까. 뭐 결코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 쌤은 지금 얼마 있다? 빚이 2만 원 있어요. 빚이 2만 원 있는데 4만 원을 메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식을 정리하면요. 자, 빚이 2만 원이 있는데 제가 가진 4만 원을 빼앗겨야 돼요. 빼앗겨서 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있는 4만 원이니까 플러스 4. 근데 이걸 빼앗기죠. 빼앗기니까 뺄셈을 쓸게요. 그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요.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4.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2만 원 빚진 상태에서 4만 원 더 빼앗겼으니까 저는 얼마의 빚이 생기죠? 그렇죠. 6만 원의 빚이 생기죠. 6만 원의 빚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쉽죠?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쌤에게 6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빚이 있으니까. 쌤이 일단 빚을 갚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막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6만 원이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거절해가지고 쌤이 굉장히 좌절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요, 쌤의 동아리 친구예요. 동아리 친구. 듣기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쌤한테 뭐 빚이 많아? 얼만데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쌤은 그때 나쁜 생각을 했어요.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그 친구한테 나 지금 빚 20만 원 있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와, 진짜 나빴다. 네. 그렇죠. 정말 나빴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뭐 줄 것 같았으니까 그냥 뻥을 쳤죠.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그래? 그 너가 가진 20만 원 내가 빚 없애줄게. 내가 너의 빚을 없애줄게. 빚 빼줄게 하면서 저에게 2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진정을 해야겠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빚이 6만 원 있었어요. 6만 원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만 원 빚이 있는 줄 알고 20만 원의 빚을 빼준다 했어요. 20만 원의 빚을 빼준다 했죠. 말 그대로 적어볼게요. 20만 원의 빚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빼준다라고 했죠. 빼준다니까 뺄셈을 써야겠죠. 6만 원의 빚이 있는데 20만 원의 빚을 빼줄게.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과 생각해 보세요. 6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 친구가 20만 원의 빚을 빼준다 하면서 20만 원을 준 거죠. 그럼 얼마가 남죠? 남죠, 그렇죠. 14만 원 남죠. 14만 원. 14만 원 남는 거죠. 빚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14입니다. 플러스 14.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플러스 14? 네.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 결과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쌤은 14만 원이란 돈이 생겼어요. 와. 자, 근데 빚만 다 갚고 욕심이 안 생겨야 되는데 쌤은 그때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 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였죠? 게임기 사려고 했었죠. 14만 원이 있으니까 6만 원만 더 생기면 이제 게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다시 할까 생각했는데 그 편의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을 잃으니까. 그래서 결국 쌤은 나쁜 생각을 해버렸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녀 동아리 친구 그녀를 잠깐 불렀어요. 카페로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너가 준 돈 빚을 다 갚으려 했는데 결국 나에게 6만 원이란 빚이 더 생겨버렸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연기를 했죠. 연기를.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픽션이에요. 픽션. 픽션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검색해보세요. 픽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쌤 이야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가 또 빚지게 된 6만 원 더 빼줄게. 내가 빚 대신 갚아줄게. 너의 빚 없애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그러면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쌤은 지금 빚진 상태가 아니에요. 14만 원이라는 돈이 있죠. 14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플러스 14를 적을게요. 근데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6만 원의 빚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6만 원의 빚을 그녀가 빼게 만들었어요. 빼게. 6만 원의 빚이 있는데 빼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제 얼굴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되죠? 14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6만 원의 빚이 있다고 뻥을 쳐가지고 6만 원을 받아낸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그렇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더하기 20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보이죠? 와, 그렇죠. 지금까지 굉장히 나쁜 사람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쌤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무려 20만 원. 20만 원 적을게요. 20만 원 있죠. 그래서 기분 좋게 쌤의 목적인 그 게임기를 사려고 이제 어디로 갔냐? 저기 서울 남부터미널에 국가전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이 게임 관련 상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와, 내가 원하던 게임기 사야지 하면서 딱 게임샵에 갔어요. 사려고 이제 딱 하는 순간 누가 제 등을 딱 이렇게 잡았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그녀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알고 보니까 그녀는 그 건물 주인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왔다 갔다 순찰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쌤이랑 닮은 사람을 보고 뒤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쌤이었던 거죠. 근데 빚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게임기를 사니까 당황스럽죠?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울었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나빴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어가지고 울다가 좀 진정되고 쌤한테 말했어요. 그 친구가 고소할 거야. 안 되죠. 고소만은 피해야 됐어요. 고소만은 피해야 돼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가 줬던 거 다시 돌려줄게,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돌려주는 거는 그 친구의 기분을 해소시켜 줄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0만 원을 끝내자. 50만 원만 주면은 없던 일로 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제가 20만 원 있는데 결국 게임기 못 샀어요. 20만 원 있는 거로. 그리고 50만 원 그 친구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고소는 당하지 말아야죠. 50만 원 있는 돈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이 빼앗겨요. 근데 알다시피 2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 빼앗길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죠? 네, 빚이 생긴단 말이죠. 빚이 얼마? 30만 원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친구한테 30만 원의 추가 빚을 갚아야 돼요. 자, 쌤은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20살 때 30만 원의 빚은 꽤 큰 돈이에요. 뭐 아르바이트 한 달 일해도 벌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돈인데, 쌤은 과연 이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쌤 이야기에서 4가지씩이 있었죠. 이 4가지씩을 약간 묶을 거예요.
양수를 빼는 경우 그리고 음수를 빼는 경우 애초에 쌤이 필기할 때 약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필기를 했죠. 자, 우리가 양수를 빼는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양수를 빼는 경우는요. 있는 돈을 빼앗기는 경우였어요. 있는 돈을 빼앗기는 경우. 그럼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마이너스 2였죠. 근데 마이너스 6이 됐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이 됐다. 수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수가 작아졌죠. 수가 작아졌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50. 양수를 뺐죠? 양수를 빼니까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0 있죠. 플러스 20이 마이너스 30. 수가 작아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양수를 빼는 것은 수가 작아져요. 있는 돈을 빼앗기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수가 작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었죠. 여기 화살표 여기 보이죠? 음수를 더하면은 수가 작아졌죠. 그 여러분들 양수를 빼는 것은 수가 작아진다. 음수를 더하는 것도 수가 작아진다. 이 두 가지 과정은 결코 똑같은 과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식이 볼게요. 처음식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4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고쳐 볼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양수를 빼는 거죠. 양수를 빼는 거를 음수를 더하는 거로 바꾸겠습니다. 음수를 더하는 것. 그럼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죠. 그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양수를 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20에서 양수 플러스 50 빼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호로 바꿀게요. 음수를 더하는 거로 바꿀게요. 음수 마이너스 50.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역시 결과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결과가 어떻다? 똑같이 나오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양수를 빼는 것은 뭐랑 같다? 양수를 빼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음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두 개의 과정 다 모두 숫자가 작아지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냐?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양수를 빼는 것을 음수로 더하는 것으로 바꿔서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수를 빼는 경우를 볼게요. 음수를 빼는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빛을 빼주는 경우에 빛을 없애버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냐? 자,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0이에요. 음수를 빼는 게 맞죠? 음수를 빼니까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가 됐어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가 됐단 말은 수가 커졌죠. 수가 커졌습니다. 그 두 번째 과정도 보죠. 두 번째 과정 플러스 14 빼기 마이너스 6은 플러스 20. 자, 역시 음수를 뺐습니다. 음수를 빼니까 플러스 14에서 플러스 20이 됐어요. 14에서 20. 숫자가 커졌죠. 즉 빛을 빼는 거니까 음수를 뺀다. 음수는 수를 작아지게 만드는 거죠. 작아지게 만드는 걸 빼버리니까 수는 반대로 커지는 거죠. 즉 음수를 빼는 것은 수가 커져요. 근데 수가 커지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죠. 뭐랑 비슷하죠? 양수죠. 양수를 더할 때 우리가 수가 커졌죠. 뭐라고요? 양수를 더할 때 수가 커져요. 음수를 뺄 때 수가 커져요. 결국 이 두 가지 과정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식을 한번 바꿔서 적어볼게요. 자, 요거 적을게요. 요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0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마이너스 6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플러스 2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네, 플러스 14 똑같이 나옵니다. 플러스 14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도 볼게요. 두 번째 과정은 플러스 14죠. 이거 조금 요쪽에다 적을게요. 처음에 플러스 14 똑같이 적고요. 마이너스 6 빼기죠. 마이너스 6 빼기는 양수를 더하는 플러스 6으로 바꿔줘요. 플러스 6. 그럼 결과는 네, 14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20이 되겠죠. 즉 결과는 어때요?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이.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음수 빼는 게 빼기가 이렇게 보이죠. 빼기가 합쳐져서 플러스로 고쳐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다. 자, 이거 적을게요. 빈칸 남았네요. 즉,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다. 더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수를 빼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가 작아진다. 수가 작아지는 과정이고,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은 수가 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52페이지 예제 1번, 예제 2번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예제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문제,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5예요. 양수를 빼는 거죠. 자, 양수를 뺀다. 양수 뺀다. 양수 빼기. 그럼 여러분들 양수 빼면 어떻게 되죠? 수가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작아져. 그러면은 결코 어떻게 될까요? 1만 원이 있는데 5만 원 빼앗겼어요. 네, 그럼 빚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바꿔도 됩니다. 양수를 빼는 것은 뭐랑 같다? 양수를 빼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거랑 같다라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뭐가 나온다? 네,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분수죠. 와, 이거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부터 하냐? 통분부터 하세요. 분모 통분. 분모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9 빼기 마이너스 6분의 4예요. 자, 이 상태로 분모 6이죠. 이 상태로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근데 음수를 빼는 거죠. 음수를 뺀다. 음수 빼죠. 음수 빼기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죠?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지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가 6인데 마이너스 9에서 4만큼 커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 음수를 빼는 것은 뭐랑 같다?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9에서 마이너스 6분의 4가 아니라 플러스 6분의 4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수를 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해도 뭐가 나온다? 네,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오겠네요. 예제 2번은 소수랑 분수가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쌤이 어떻게 푸냐고 했죠? 네, 일반적으로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소수가 플러스 0.2죠. 그럼 플러스 0.1을 네, 플러스 10분의 2로 고칩니다. 그리고 빼기 플러스 10분의 9가 되겠네요. 와, 분모 똑같죠? 분모 똑같으니까 정답은 일단 분모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를 빼는 거죠. 양수를 빼는 거는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뭐 2 빼기 9랑 똑같아요. 2만 원 있는데 9만 원 잃었다. 네, 그러면은 7만 원에 빚이 생기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10분의 7인데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 네, 양수를 빼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주고 덧셈으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소수를 분수로 고쳐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빼기 마이너스 1.5를 분수로 고치죠. 마이너스 10분의 1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5는 약분이 돼요. 약분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아, 분모 통분해야 되네요. 귀찮네. 분모 통분합시다. 마이너스 6분의 2 빼기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네, 분모 똑같죠. 분모 똑같으니까 분모 6 적어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죠. 근데 빼기죠. 2만 원의 빚이 있는데 9만 원의 빚을 빼줬어요. 그럼 9만 원만큼 이득이니까 네, 플러스 7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안 구해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 네, 마이너스 어이구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6분의 2를 적고 빼기 마이너스 6분의 9를 플러스 6분의 9. 즉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거랑 같다를 이용해서 네, 저 결과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봐주세요. 어떤 영상?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영상 있죠. 덧셈의 영상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 덧셈과 뺄셈은 결코
바꿀 수 있어요. 덧셈을 뺄셈으로, 뺄셈을 덧셈으로. 똑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수가 커지는 과정, 수가 작아지는 과정, 반대로 얘기했네요. 수가 작아지는 과정, 수가 커지는 과정.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발견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덧셈과 뺄셈이 합쳐져 있는 식을 좀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 곱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계약할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상. 하여튼 조만간 봅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